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일인데 어제 24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지 오래된 조선일보입니다. 자,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고쳐주실 줄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북한 한국 대선에 맞춰 핵실험 준비. 지금 이 촛불도 김정은이와 김영철이가 다 주도합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악의 축 하나가 되어 있는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곳에서 청와대 800m 밖에서 촛불 시위해라. 400m까지 들어가라. 200m까지 들어가라. 지금 100m까지 들어가라죠. 이제 얼마 후에 제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지령에 의해서 위에서 난수표 방송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제로미터 해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있는 간첩 새끼가 이걸 딱 받아보면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이 박지원과 문재인과 짜고서 김관진과 짜고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7월 망명한 태영호 북해외 공관의 공문 국회에서 밝혀 김정은이 박근혜 정권 바뀌면 대북 제재 무용론 확산 기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대북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을 풀어서 1년에 몇 천억씩 거기서 돈을 벌자. 이게 이제 목표가 돼서 촛불 시위가 가고 있는 겁니다. 미러 핵경쟁 제2의 냉전이 온다. 푸틴 핵무기 부대 전투력 강화, 트럼프 핵능력 확장, 바로 응수했다. 그래서 푸틴이 핵능력 강화하고, 이제 트럼프가 핵능력 강화하겠다 해갖고, 이제 이 강화, 이것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누리 탈당파 1월 20일까지 창당을 하겠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27일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그럼 등록한다. 27일 날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한다. 자, 핵경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와 푸틴, 김정은은 웃는다. 그래서 군 장성들 만난 뒤 핵능력 확장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기간 동안 수차례 강한 군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푸틴도 미와 핵무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측 러중에 경고 보낸 수준이다. 푸틴, 트럼프가 초청하면 방문하겠다. 논란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를 나섰다. 자, 북한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인정받은 뒤 미국과 직접 대화를 노리고 있다. 태영호 국정원이 말하는 북핵, 북한의 핵실험 준비, 대북 제재 효과. 그래서 지금 귀순하는 사람들은 이 이중 간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보를 갖고 와서 주면서 신임을 얻고 이쪽 정보를 가지고 해서 하는. 그래서 탈북자들이 3만 명 시대가 됐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중 간첩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최근 풍계리 2번 갱도 활동 활발하다.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 가능하다. 김정은 트럼프 대북 정책 관망 후 도발 대화 카드 번갈아 사용할 듯하다. 이제 태영호 이 사람이 밝히고 있죠. 대북 제재 효과, 새 안보리 결의 성실히 이행되면 북한은 년 8억 6천만 달러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 8천억, 9천억, 약 1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 태영호 대규모 촛불 집회에도 국가 시스템 정상 가동에 충격을 받았다. 뭘 다 알고서 넘어왔을 텐데. 이거 조금만 올릴게요. 엘리트답게 논리 정연하고 당당하다. 북 문제점 정확히 하는 확신범.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본 태영호, 태전 공사의 19살 둘째 아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원한다. 이게 말이죠. 국정원장 이병호가 간첩이고 그 밑에 210여 명의
간첩단이 앉아 있으니까 태영호 씨가 내려왔을 때 너 까불면 죽어. 그리고 요런 건 말하지 마. 요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마. 땅굴이 거미줄같이 있다는 건 말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다 구워 삶아갖고 이것을 덮는 자들이 이병호 국정원장과 216명의 간첩단이라는 거죠. 국정원이 이미 나라가 그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김정은 청와대 불받아 만들겠다 말해. 이병호 나왔어요. 간첩이 국정원장 국회 보고했다. 북재래식 장비 70, 90%가 30년 이상 돼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요 놈이 말 안 하는 것은 땅굴이 있다. 지하철에 다 연결이 돼 있다. 지하철로 펑 하고 나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병호 간첩은 얘기하지를 않죠. 김장수 간첩은 얘기하지 않죠. 한민구 종북은 얘기하지 않죠. 이런 나라에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약자 품은 디즈레일리 보수당 벤치마킹한다. 이 반역의 아이콘 유승민이가 여기서도 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김무성이가 있고 이제 여기 간첩으로 보이는 정병국이가 옆에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사회정책은 좌클릭, 중도로 외연 넓히기 나섰다. 당명의 개혁 앞세운 보수신당 유승민이 제안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국 보수 진영서 개혁 넣은 건 처음이다. 지금 이게 가짜 보수와 가짜 보수가 이제 둘로 갈라졌습니다. 둘 다 가짜 보수입니다. 왜? 이쪽 보수는 인명진 목사,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 멤버를 거기에 사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퍼주자하고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임명진 목사가 왜 교회에 있지 왜 또 정치에 뛰어들어? 그렇죠. 네? 북한에도 갔다 왔대요. 서경석 목사 교회에 있지 왜 또 기어 나와서 개혁을 왜 자꾸 막 그것만 돌린대요. 여기도 막 적어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둘로 쪼개졌는데 이 둘로 쪼개진 게 둘 다 가짜 보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임명진이를 임명함으로써 가짜 보수다. 유승민이와 김무성이는 뭐하러 뛰쳐나갔죠? 박지원이하고 합쳐서 박지원 대통령, 김무성 부통령. 거기에 또 누가 또 손학규까지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가서 대통령도 권력을, 부통령도 권력을, 국무총리도 권력을 나누어 갖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끌어들이자. 호남은 우리가 차지하고 영남은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차지해라.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제3지대 뜨자 민주, 연일보수신당 반기문 때리기. 이 제3지대가 누가 연합하는 자리예요? 반기문이도 들어오고 김무성이도 들어오고 박지원이도 들어오고 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반문 세력이 여기에 결집하는데 이제 이것을 민주당의 문재인이가 알아서 계속 치고 우리는 개헌 안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122석을 갖고서. 그래서 민주당이 합심하면 개헌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두들기는 거죠. 선거법 위반 추미에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아마 이 판사도 엄청 빨갱이가 아니라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을 겁니다. 추미애 건드리면 네 죽는다. 네 아들 죽고 네 가족 다 파산된다. 그래서 100만 원 밑에 80만 원을 걸어서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자, 김종인이 김부겸이 박연성 등 민주개헌파 작심하고 세력화 나선다. 그래서 이제 손학규하고 박지원이하고 손을 잡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부터 예견을 했죠. 손학규가 기어 나온다. 기어 나오면 박지원하고 손을 잡는다. 김무성이가 기어 나간다. 기어 나가면 박지원하고 손을 잡는다. 이걸 다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프로그램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문 내주부터 개헌 토론회, 친문 그룹과 노선 투쟁 예고된다. 의총서 지도부 비판, 개헌 외에 문재인 눈치 보나. 이제는 공론화 나서야 할 때다. 핵심 인사들도 본격 합류. 정세균 현 대통령제가 문제다. 박원순이 2020년 대선 총선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지금 개헌이 문제입니까? 간첩이 문제입니까? 간첩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그러죠? 그래서 간첩을 때려잡아야지 19대 대선이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총선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계엄령. 계엄령이죠. 그러므로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하는 보수는 가짜 보수다. 그죠? 이게 이제 보이죠? 이제, 진짜 보수는, 이제 형성됩니다. 이제 형성되는 게 김대중 저놈은 묘지를 옮겨야 된다. 부관 참시란 말은 제가 못하겠고, 묘지를 니네 집으로 옮겨가라. 그 다음에 노무현, 이놈도 여적이고 역적이다. 문재인 요놈도 여적이고 역적이다. 박지원 여적이고 역적이다. 3대가 아니라 9대를 몰살해갖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반대하는 놈은 종북 간첩단이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놈은 종북 간첩단이다.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는데 모르는 채 하는 놈은 종북 간첩단이다. 땅굴이 바둑판같이 들어와 있는데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 핵무기는 발사해도 미사일은 발사해도 땅굴은 4km밖에는 못 판다. 요 한민구와 국방부 요놈의 새끼들이 다 종북 간첩의 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육군 장군 요 새끼들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그러면 4km 이남으로 못 파면 5km 못 팔까요?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5km 파면 10km 못 팔까요? 2배로 인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개 같은 말을 육군 장군들이 하면 이제 그 말 하면은 육군 장군들 9방을 날려요. 육군 대령들 그 말 하는 놈이 앞에 나타나면 9방을 날려요. 이 머리로 코를 들이다 박아갖고 코피를 터쳐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살려요. 야, 우리 계엄령 선포하라 막 이거 하고 있는데 한번 하시고 가실까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세요. 지금 실시간이기 때문에. 자, 불붙은 양안 외교전, 대만 총통 4달 미국 땅 밟는다. 이래서 이제 이 대만에 있는 차이 잉원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함으로써 차이 잉원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그것이 가능한데, 니들 민주당에서 또 야 3당 개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한마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방으로서 그건 민주주의 아니다. 그건 간첩주의다. 이렇게. 시리아 정부군 최대 격전지 알레포 4년 만에 탈환을 했다. 자, 김기춘, 우병우에게 농락당한 의원들 이제 특검밖에 없다. 특검밖에 없다. 특검 우병우, 특검의 누구죠? 박영수. 박영수도 박지원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기 때문에 제가 종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또 기어 들어가서 또 종북으로 활동하고 있죠. 이 다 박지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김양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장관 새벽 전화가 미사리 체육 시설이었다니 나사 풀린 관가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 왜? 간첩공화국이니까. 간첩공화국이니까. 이 자식들이 AI균을 가지고 사방에다 퍼쳐서 지금 400만 마리가 죽었대요. 살처분을 했대요. 자, 계엄령만이 답이다. 자, 우리 계엄령만이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3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계엄령만이 답입니다. 자, 국민이, 그대로 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헌재는 문재인의 협박에 쫄지 마라. 헌재는 문재인의 협박에 쫄지 마라. 헌재는 문재인 반란군에 쫄지 마라. 헌재는 문재인 반란군에 쫄지 마라. 계엄군이 나오면 문재인 반란군 다 죽여버린다. 계엄군이 나오면 문재인 반란군 다 죽여버린다. 박지원 반란군 다 죽여버린다. 박지원 반란군 다 죽여버린다.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12만 종북 간첩단 다 죽여버린다.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12만 간첩단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계엄령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탄핵 자, 기각하면 박근혜 시작에 대통령님 한번. 탄핵 기각해야 되겠죠. 네. 자, 마이크 때.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애국투사입니다. 당신은 애국투사입니다. 애국투사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애국투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 기각되자마자 계엄령 선포해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기각되자마자 계엄령 선포해서 다 네. 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리는 계엄령이 아니라는 거를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계엄령 선포하면 총으로 말이죠. 쏴 건지 안 봐요. 쏴 죽이지 말고 간첩만 가려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죽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드 반대했던 간첩 종북들, 국정교과서 반대했던 종북 간첩들, 백남기를 누가 죽였어요? 빨간 우이 민노총 간부 새끼가 들어가서 죽였는데 부검하지 말라고 했던 총학생회 이 간부 새끼들 다 죽이는 겁니다. 가려내서. 왜? 국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장관님 기금 제안이 있어요. 예. 네. 지금 이 상황을 트럼프가 하셔야 돼요. 정확히. 네. 유연하게.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만. 이 상황을 안보 상황을 마이크 잡고 하시겠어요? 예. 얼굴은 안 찍었는데. 우리 괜찮아요. 나 안 잡아. 나 군인 출신이니까 육군 중령 출신이니까 괜찮아요. 나 누구 뭐 나 하는 일. 저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으로 영어를 좀 잘하는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상황을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을 리얼하게 문서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조직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유튜브가 전 세계에 나가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영문 버전으로 나왔는 못 봤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일을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론관장님 그것도 보도해 구절하고 11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 장관님이 이런 그 안보 상황을 리얼하게 브로드캐스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어 자막을 달아서 이제 트럼프 진영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5분간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에 박영덕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 시민은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태희님, 이 번호 여기다 공개적으로 하시면 정부 간첩 나쁜 놈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 번호 010-5368-1782이라 한성주 장군님의 구국기도회 또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위치를 가르쳐 드립니다. 010-5368-1782 윤에스더입니다. 이렇게 점점 많을 때는 40명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명뿐이 하지 못했던 그 기도가 촛불이 단지 알았던 우리들의 민심이 이젠 태극기로 앞을 가리고 태극기 민심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끝까지 윤에스더 한성주 장군, 우리 장군님은 끝까지 계엄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아마 저자가 되어 태극기 민심을 광화문 또 국회 해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날까지 아마 한성주 장군님은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에스더 010-5368-1782 윤에스더 윤PD입니다. 어제 제가 광화문에 가서 느낀 것은 이제 시위도 촛불
술을 시위도 뭐든지 그만하고 제자리에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이게 오래되면 경제도 죽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광화문으로 나갈 순 없잖아요. 언제까지 시위하며 언제까지 헌금하며 언제까지 애국자들과 어제 막 길거리에 정북 좌파들이고 또 막 각종 사람들이 그거 하는 뭐지? 막 더불어민주당이나 노란색은 정의당, 초록색은 국민의당, 빨간색은 막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다 해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태극기도 갖다 놓고요. 어제 보니까 작은 광화문이라는 그곳에 한쪽은 북한이요, 한쪽은 남한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이제 그런 시간 낭비나 이런 걸 하기보다 모일 때 확실하게 한 군데 모여서 우리 태극기 민심을 보여주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 사람은 압니다. 촛불은 돈에 이제 됐다는 것을.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이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회에 오시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010-5368-1782로 문자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사 천만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고하고 있습니다. 판기국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모임을 위해서 헌금하신 아버지 우리 예견을 했죠. 손학규가 기어 나온다. 기어 나오면 박지원하고 손을 잡는다. 김무성이가 기어 나간다. 기어 나가면 박지원하고 손을 잡는다. 이걸 다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프로그램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문 내주부터 개헌 토론회, 친문 그룹과 노선 투쟁 예고된다. 의총서 지도부 비판, 개헌 외에 문재인 눈치 보나, 이제는 공론화 나서야 할 때다. 핵심 인사들도 본격 합류. 정세균 현 대통령제가 문제다. 박원순이 2020년 대선 총선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지금 개헌이 문제입니까? 간첩이 문제입니까? 간첩이 문제예요. 그러죠? 그래서 간첩을 때려잡아야지 19대 대선이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총선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계엄령이죠. 그러므로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하는 보수는 가짜 보수다. 그죠? 이게 이제 보이죠? 이제, 진짜 보수는, 이제 형성됩니다. 이제 형성되는 게 김대중 저놈은 묘지를 옮겨야 된다. 부관 참시란 말은 제가 못하겠고, 묘지를 니네 집으로 옮겨가라. 그 다음에 노무현, 이놈도 여적이고 역적이다. 문재인 요놈도 여적이고 역적이다. 박지원 여적이고 역적이다. 3대가 아니라 9대를 몰살을 해갖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반대하는 놈은 종북 간첩단이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놈은 종북 간첩단이다.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는데 모르는 채 하는 놈은 종북 간첩단이다. 땅굴이 바둑판같이 들어와 있는데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 핵무기는 발사해도 미사일은 발사해도 땅굴은 4km밖에는 못 판다. 요 한민구와 국방부 요놈의 새끼들이 다 종북 간첩의 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육군 장군 요 새끼들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그러면 4km 이남으로 못 파면 5km 못 팔까요? 엘리트답게 논리정연하고 당당하다. 북 문제점 정확히 하는 확신범.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본 태영호, 태전 공사의 19살 둘째 아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원한다. 이게 말이죠. 국정원장 이병호가 간첩이고 그 밑에 210여 명의 간첩단이 앉아 있으니까 태영호 씨가 내려왔을 때 너 까불면 죽어. 그리고 요런 건 말하지 마. 요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마. 땅굴이 거미줄같이 있다는 건 말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다 구워 삶아갖고
이것을 덮는 자들이 이병호 국정원장과 216명의 간첩단이라는 거죠. 국정원이 이미 나라가 그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김정은 청와대 불받아 만들겠다 말해 이병호 나왔어요. 간첩이 국정원장 국회 보고했다. 북재래식 장비 70, 90%가 30년 이상 돼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요 놈이 말 안 하는 것은 땅굴이 있다. 지하철에 다 연결이 돼 있다. 지하철로 펑 하고 나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병호 간첩은 얘기하지를 않죠. 김장수 간첩은 얘기하지 않죠. 한민구 종북은 얘기하지 않죠. 이런 나라에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약자 품은 디즈레일리 보수당 벤치마킹한다. 이 반역의 아이콘 유승민이가 여기서도 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김무성이가 있고 이제 여기 간첩으로 보이는 정병국이가 옆에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사회정책은 좌클릭, 중도로 외연 넓히기 나섰다. 당명의 개혁 앞세운 보수신당 유승민이 제안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국 보수 진영서 개혁 넣은 건 처음이다. 지금 이게 가짜 보수와 가짜 보수가 이제 둘로 갈라졌습니다. 둘 다 가짜 보수입니다. 왜? 이쪽 보수는 임명진 목사,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 멤버를 거기에 성화, 이것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누리 탈당파 1월 20일까지 창당을 하겠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27일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그럼 등록한다. 27일 날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한다. 자, 핵경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와 푸틴, 김정은은 웃는다. 그래서 군 장성들 만난 뒤 핵능력 확장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기간 동안 수차례 강한 군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푸틴도 미와 핵무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측 러중에 경고 보낸 수준이다. 푸틴, 트럼프가 초청하면 방문하겠다. 논란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를 나섰다. 자, 북한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인정받은 뒤 미국과 직접 대화를 노리고 있다. 태영호 국정원이 말하는 북핵, 북한의 핵실험 준비, 대북 제재 효과. 그래서 지금 귀순하는 사람들은 이 이중 간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보를 갖고 와서 주면서 신임을 얻고 이쪽 정보를 가지고 해서 하는. 그래서 탈북자들이 3만 명 시대가 됐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중 간첩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최근 풍계리 2번 갱도 활동 활발하다.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 가능하다. 김정은 트럼프 대북 정책 관망 후 도발 대화 카드 번갈아 사용할 듯하다. 이제 태용호 이 사람이 밝히고 있죠. 대북 제재 효과, 새 안보리 결의 성실히 이행되면 북한은 연 8억 6천만 달러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 8천억, 9천억, 약 1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 태영호 대규모 촛불 집회에도 국가 시스템 정상 가동에 충격을 받았다. 뭘 다 알고서 넘어왔을 텐데. 이거 조금만 올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일인데 어제 24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지 오래된 조선일보입니다. 자,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고쳐주실 줄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북한, 한국 대선에 맞춰 핵실험 준비. 지금 이 촛불도 김정은이와 김영철이가 다 주도합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악의 축 하나가 되어 있는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곳에서 청와대 800m 밖에서 촛불 시위해라. 400m까지 들어가라. 200m까지 들어가라. 지금 100m까지 들어가라죠.
이제 얼마 후에 제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지령에 의해서 위에서 난수표 방송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제로미터 해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있는 간첩새끼가 이걸 딱 받아보면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이 박지원과 문재인과 짜고서 김관진과 짜고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7월 망명한 태영호 북해외 공관의 공문 국회에서 밝혀 김정은이 박근혜 정권 바뀌면 대북 제재 무용론 확산 기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대북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을 풀어서 1년에 몇천억씩 거기서 돈을 벌자. 이게 이제 목표가 돼서 촛불 시위가 가고 있는 겁니다. 미러 핵경쟁 제2의 냉전이 온다. 푸틴 핵무기 부대 전투력 강화, 트럼프 핵능력 확장 바로 응수했다. 그래서 푸틴이 핵능력 강화하고 이제 트럼프가 핵능력 강화하겠다 해갖고 이제 강화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퍼주자하고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임명진 목사가 왜 교회에 있지 왜 또 정치에 뛰어들어? 그렇죠. 예? 북한에도 갔다 왔대요. 서경석 목사 교회에 있지 왜 또 기어 나와서 개혁을 왜 자꾸 막 그것만 돌린대요. 여기도 막 적어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둘로 쪼개졌는데 이 둘로 쪼개진 게 둘 다 가짜 보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임명진이를 임명함으로써 가짜 보수다. 유승민이와 김무성이는 뭐하러 뛰쳐나갔죠? 박지원이하고 합쳐서 박지원 대통령, 김무성 부통령. 거기에 또 누가 또 손학규까지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가서 대통령도 권력을, 부통령도 권력을, 국무총리도 권력을 나누어 갖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끌어들이자. 호남은 우리가 차지하고 영남은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차지해라.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제3지대 뜨자 민주, 연일보수신당 반기문 때리기. 이 제3지대가 누가 연합하는 자리예요? 반기문이도 들어오고 김무성이도 들어오고 박지원이도 들어오고 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반문 세력이 여기에 결집하는데 이제 이것을 민주당의 문재인이가 알아서 계속 치고 우리는 개헌 안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122석을 갖고서. 그래서 민주당이 합심하면 개헌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두들기는 거죠. 선거법 위반 추미애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아마 이 판사도 엄청 빨갱이가 아니라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을 겁니다. 추미애 건드리면 네 죽는다. 네 아들 죽고 네 가족 다 파산된다. 그래서 100만 원 밑에 80만 원을 걸어서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자, 김종인이 김부겸이 박연성 등 민주개헌파 작심하고 세력화 나선다. 그래서 이제 손학규하고 박지원이하고 손을 잡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부터